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한 아니다 시리죠. 이건 시가 아니야. 또 뭐지? 이건 그림이 아니야. 또 뭐가 있었나? 하여튼 구조로는 근본적으로 인류가 가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걸 싫어해.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지만 왜 가는데 방향이 있냐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가면 100% 방향이 생긴다고. 혼자 가는 길은 그냥 자기 혼자 알아보라고.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대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함께 가는 길이다. 함께 가려면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난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난 왼쪽으로 가고 싶고 사방으로 가도 이 멀어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제멋대로 가도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종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종교는 철학이 아니야. 종교는 신이고 신이 있으면 철학 필요 없지. 그냥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철학이냐고. 종교는 철학이 아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철학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 철학이란 것도 있을 수는 있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철학. 뭐 화장실에 가는데도 화장실 철학, 야구하는데 야구 철학, 축구하는데 축구 철학. 이렇게 잔뜩 지어내면 되기 때문에 종교에도 종교 철학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건 이제 그때 쓰는 철학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쓰인 말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종교는 철학의 부정이라고. 종교가 과학이 아닌 미신도 약간의 과학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미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인류의 팀플레이를 의미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인정 안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종교 철학도 있을 수 있지만 종교에는 철학이 없다는 거지.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종교 철학은 있는데 종교에는 철학이 없다는 거지. 그 철학 안에 종교 철학이 들어가는 거지 철학에서 분리된 별도로 봤을 때 종교에는 철학이 없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의 존재를 발견을 해야 된다고. 이 학문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에게도 노예학이 있지 않을까? 없어. 개에도 개학이 있지 않을까? 없어. 바퀴벌레도 바퀴벌레학이 있지 않을까? 없어.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고. 인간도 고립된 인간에게는 학문이 없어. 팀플레이를 하는 그 인류라는 어떤 전체의 개념 안에서만 학문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고립된 것은 없다. 이런 근본적인 이 대전제를 인정해야 된다. 이 전제가 있다는 거지. 아무 철학이나 다 철학하면 안 되고 이 전제와 일치하는 철학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옛날에 원래 철학의 어원으로 보면 철학과 과학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철학이었다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옛날 얘기고 이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면서부터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 이게 구분되냐? 인간이 원시 시대에는 환경이 인간을 지배했다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있지 않아.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우위에 있으면 그 순간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고. 죽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환경과 돼지. 그러니까 돼지가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 그럼 환경 파괴로 환경이 망해버려. 그럼 돼지도 망해버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환경이 위에 있고 돼지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환경 파괴를 하는 나쁜 종족이라고. 인간은 굉장히 흉악한 종족이야. 환경 파괴를 해. 환경을 다 파괴해버려. 인간은 환경 위에 있다는 거지. 이러한 인간이 환경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개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고 집단을 이루었을 때 인간이 환경 파괴를 시작했다. 무슨 짓을 했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자연에는 원래 덩치 큰 동물이 살아남게 돼 있는데 인간이 등장하면서 덩치 큰 동물이 다 죽었어. 인간이 덩치 큰 동물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그 호랑이나 사자도 약한 동물을 사냥해. 제일 작은 걸 사냥한다고. 왜냐면 아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낭비족이야. 제일 큰 것부터 맘모스부터 때려잡아. 제일 큰 놈을 먼저 사냥하고 제일 작은 쥐새끼는 좀 놔두고. 그래서 인간은 환경 파괴 동물이다. 흉악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시 시대는 환경이 우위에 있었다. 그럼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선 게 뭐냐면 농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상
진보는 딱 3차례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진보는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삼한시대보다 삼국시대가 낫고, 삼국시대보다 고려시대가 낫고,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낫고, 다 바보 같은 얘기야. 똑같아. 별 차이 없어. 역사가 이렇게, 별로 진보 안 했어. 역사는, 가다가, 3번밖에 도약을 안 했다는 거지. 그 사이에 요거 별로 의미 없어. 중국인이 여기까지 막 일어나도 몽고 놈 들어오면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을 많이 만들어봤자 별 의미 없다. 딱 3번 도약인데, 첫 번째는 농경,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과학이라고. 네 번째 이제 인간이 여기까지 다섯 개 구조론이 딱 맞아버린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 환경이 막 변했어. 옛날에 그 중국의 중원 지역이 다 숲이었다고. 근데 중국 사람들 나무를 다 베가지고, 지금은 다 논밭이 돼 있단 말이야. 옛날보다 중국은 논밭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옛날은 다 숲이었다고 봐야지. 황토지대, 옛날은 다 우거진 정글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했냐 이거지. 농업이 하드웨어라면 종교라는 소프트웨어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농업과 종교는 항상 따라가는 것이고, 이 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어. 그래서 인류의 진보는 거의 그 농업과 종교, 이 중에서 종교가 더 큰 진보를 일었던 거지. 이건 별거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불교, 그리고 유교 두 번의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두 번 우리나라는 진보했어. 신라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확 한 번 진보하고, 그때부터 정체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신라나 고려나 별 차이 없어. 고려가 신라보다 별로 진보한 사회가 아니라고. 똑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신라가 더 진보한 사회일 수도 있어. 유교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진보했고, 그 두 차례 외에는 진보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들어오면서 한번 진보했다는 거지. 여기 신라시대 한번 진보하고, 조선시대 한번 진보하고, 19세기에 그 일본이 침략하면서부터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번 진보해. 우리는 3번밖에 진보를 안 했어. 지금의 이 스마트 시대에 소통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한 번 더 진보를 해야 된다. 진보하자! 이런 얘기지. 진보는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이 관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다. 농업시대와 과학시대 두 번 하드웨어의 진보가 일어났는데, 이 과학시대가 뭐냐? 지구를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가 됐다는 거지. 이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이 총, 탱크, 비행기 이런 게 나타나면서 전쟁을 해도 지구 단위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 나라에서 뭘 하든 신경을 안 썼다고. 전쟁을 해도 저들끼리 하겠지. 일본에서 전쟁하면 일본 놈들이 하겠지. 근데 이 과학시대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하면 세계대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지. 그래서 지구를 탈탈 털어버린 지구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가 된 거지. 근데 여기서 농업도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우위에 섰다면 뭐가 다르냐면, 농업은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우위에 선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냐? 인류가 우위에 선 거지. 이게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서기 시작했고, 과학을 하면서 인간이 아니라 인류, 이 인간 집단이 이 환경에 대해서 우위에 섰다. 그래서 인간에서 인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소프트웨어도 이 소통의 레벨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로, 인류 단위로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류 단위로 철학하지 않으면 이게 대성이고 이게 소성인데, 이제 이건 철학이 아니야. 옛날에는 이것도 철학이었는데, 석가 시대는 석가의 소성이 철학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성을 반대하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반대하는 거지, 석가 시대는 소성이 맞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건 그 시대에 따라하는 거고, 지금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이기 때문에 인류 단위로 이 철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다, 무슨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온갖 철학이 다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철학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진짜 철학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학하고 같은 거, 수학은
하나가 정답이면 나머지 정답이 아닌 거야. 이 수학 시험 치는데 1번 문제가 정답이다. 그럼 2번, 3번, 4번은 정답이 아닌 거라고. 2번, 3번, 4번도 나름대로 정답이 있다는 거는 그건 착각이라고.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문학은 뭐냐? 문학 수업할 때는 이제 춘원 이강수 막 배운다고. 뭐 섹스피어도 배운다고. 그럼 문학 수업 배우고 문학가가 되면 섹스피어에 대해서 잘하면 그 사람이 문학가는 아니라고. 섹스피어를 아무리 잘 알아도 뭐 춘원 이강수 뭐 배따라기 김동인하고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자기 작품을 못 쓰면 그 사람은 문학인이 아니야. 근데 철학은 이상하게 자기 작품 하나도 없이 그냥 철학 이름만 달달 외워가지고 소크라테스부터 막 들레저가 어떻고 락강이 어떻고 소시르가 어떻고 막 철학 이름을 주워 섬기면서 왜 그걸 아는 척 하냐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 어? 솔직히 창피하잖아. 왜 다른 철학자 이름을 이야기하냐고. 내가 철학자인데 다른 사람 노자가 어떻고 장자, 야, 부끄러워. 개망신이지. 왜 그걸 이야기하냐고. 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인용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물론 불가피하게 이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꼭 해야 되면 이 4대 성인, 뭐, 공자나 예수 정도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근데 구체적인 어떤 철학자 이름은 이야기 안 해야 돼. 그 부끄러운 거야. 그건 개망신이라고. 스스로 자기 철학을 부정하는 거라고. 내가 김영옥을 싫어하는 게, 그 라제니 씨도 그런데, 모든 철학자에 대해서 책을 써서 라제니 씨가. 막 철학자 수십 명에 대해서 책을, 라제니 써져 책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라제니 씨 코너야. 육조 해명부터 시작해서 뭐, 달마, 뭐, 온갖 철학자에 대해서 라제니 씨가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로, 얇은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지? 그런 식으로 다른 철학자를 주워 섬긴다는 건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개망신이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남 이야기를 하냐고. 그건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야. 철학은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지금 이 현재 21세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야지. 공자, 명자 이걸 왜 해? 공자가 무슨 얘기한 게 아니야. 공자가 아는 게 뭐 있냐고. 2000년 전에 그 아저씨가 뭘 알았겠어. 2500년 전에 알면 뭘 알겠냐고. 예를 들면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야, 아무 뜻도 없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야. 본질이 뭐냐? 영혼이야.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야, 영혼 없다 이 말이야. 영혼 없어. 영혼 없다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야. 영혼 없어.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 영혼이 본질이다. 이거는 껍데기야. 육체는 그냥 흙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껍데기고 영혼이 본질이라. 영혼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 천국 가야지. 근데 사르트르가 족가고 있네. 천국 없어. 영혼 없어. 교회 가지 마. 그걸 이제 점잖은 말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족가고 있네.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냥 영혼은 없고 교회 가지 말고 11조 내지 말고 천국 갈생하지 마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응? 그럼 칸트가 또 뭐 온갖 얘기. 칸트 한 얘기는 영혼이 바로 이성이다 이 얘기야. 영혼이 있다 얘기를 한 거야. 칸트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다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철학이 있냐고. 그냥 그 얘기한 거지. 실제로 그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약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다 필요 없어. 이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철학책 다 불태우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 실제로 예수시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 재림예수하는데 휴가 되는데 지금 천국을 가야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막 돈 세고 빨리 그거 다 불태워. 내일 모레 날짜 잡아놨어. 3월 15일 휴가날.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불을 확 사지르고 뭐야 휴가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본질,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천국에 가느냐, 이게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지. 다른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천국에 가실 분은 가시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천국에 가실 분은 가시고 천국에 안 가실 분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라고.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근데 그걸 왜 복잡하게 어렵게 막 설명하냐고. 아주 간단한 결국 환경과 인간에서 누가 대빵이냐. 인간이 대빵이다 이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이 대빵이 아니야.
뭐가 대빵이냐고. 인간은 별거 아니잖아. 죽으면 똥 되는데. 뭐가 대빵이냐면 인류가 대빵이라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류를 이루는 순간 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인류가 되느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영혼이라고 치자. 영혼이 있어.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 우리는 영혼으로 텔레파시 해가지고 뚜루루 해가지고 다 연결되는 거야. 옛날 사람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되면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갑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자유의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말로 설명하니까 안 믿거든. 어떻게 인간이 인류가 되냐고. 그러니까 텔레파시 있어, 영혼이 있어, 이성이 있어, 다 그 나름대로 한마디씩 해본 거지.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이거라고.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없다. 근데 유물론자도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이 인류가 된다는 이걸 부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물론자거나 염세주의자,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종교인, 이런 사람 철학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철학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탈근대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는 철학에 대한 부정이야. 그거는 인간이 인류가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 인간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환경과 인간의 대응을 하고 인간이 이런 농업과 종교, 과학과 현대의 어떤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에서 성부가 나기 때문에 철학의 철학책 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니체를 난 조금 일단 던져버렸어. 이 새끼 뭐 하는지, 딱 보면 첫 페이지 보면 다 아네. 다 견적 나오잖아. 한 3페이지 읽으면 다 알아. 신은 죽었대. 그래, 죽었잖아. 2500년 석가가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신을 인정 안 했어. 공자도 신을 멀리 하라 그래서 신은 그건 별로 안 쳐줬다고. 노자도 신에 관심이 없어. 아주 간단하게 어떤 핵심을 짚으면,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로 환경을 지배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개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인류 전체의 어떤 대표성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대전제를 깔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무주의, 염세주의, 무신론, 유물론. 왜 그러냐? 이 유물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나는 신을 인정하는 편이지만 유물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따르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유물론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거든. 나처럼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유물론일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복잡해. 근데 내가 여기서 비판한 유물론은 인간이 인류로 나가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한 개인으로 존재할 뿐이고 인류라는 어떤 단일체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핵을 받는다고? 신경 안 써. 우리 중국인 한 절반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애를 많이 낳을 거니까. 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미국이 핵으로 중국을 초토화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려. 근데 이렇게 겁을 주니까 모택동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미국이 첨단 핵으로 지구를 마창내서 지구를 폭파시켰다 치자. 이 광대한 우주에 그거는 먼지 같은 일이라고. 나는 눈도 깜짝 안 해. 이 수천억 년의 우주 역사에 비하면 그거는 0점 찰나의 어떤 그 먼지 같은 하나의 그 흔적이 불과할 일이기 때문에 지구가 다 망해도 나는 눈도 깜짝 안 해. 이런다고. 근데 모택동은 진짜 지구가 다 망해도 눈도 깜짝 안 할 인간이야. 이거 조금 이제 너무 나간 거거든. 근데 그럼 진짜로 그 한 100억 명, 지구 70억 중에 한 69억 명이 죽어도 괜찮냐? 괜찮아. 영화에도 가끔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지구에 딱 2명만 살면 된다. 다른 우주 별로 이사 가면 돼. 지구 다 망하고 근데 다 망했다. 그럼 관객이 화를 낸다고. 그래서 2명 살았다. 그런 영화가 가끔 있어. 남자, 여자 한 명씩 이 우주 로켓에 실어서 다른 별로 보내면 돼.
그럼 나머지 69억 9,999만 9,098명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그런 놈들이 유물론자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유물론은, 극단적인 유물론은 철학을 부정한다는 거지. 그냥 그렇다면 철학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리고 생존 경쟁, 적자 선택, 이것도 철학의 부정이라고. 만약 인간 사회가 생존 경쟁, 적자 선택의 그 자본주의 정글 사회라면, 정글 자본주의 사회라면 철학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제일 잘난 놈은 명박이야. 제일 사기 잘 치고 도둑질 잘하는 놈이 제일 훌륭한 놈이야. 이명박이 위인이지. 위인전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철학이 많은 다양성을 가지지만 이런 뾰족한 정상을 지배해야 되고, 이 정상은 굉장히 좁다는 거지. 이 정상을 지배해야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진다는 거지. 이 정상에 이르지 못하면 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유물론, 그리고 극단적인 상대주의, 그 극단적인 허무주의, 극단적인 염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교, 이 정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인간에서 인류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철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의 부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철학과 굉장히 다양한 철학의 부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개똥 철학이야, 난 이런 철학이야, 이게 아니고 그 철학의 부정이라는 거지. 그럼 나는 진중권 같은 사람이 뭐 포스트미즘 팔건대 뭐 강신주 같은 사람은 난 철학을 부정하는, 철학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진보는 진보고, 진보가 아니면 그건 보수인 거야. 그건 진보가 아닌 거라고. 보수적인 진보도 있다, 이건 아니라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는 보수적인 진보인데 이러고 있다고. 철학을 부정하면 그 철학이 아닌 거지. 아, 나는 유물 철학이다. 아, 난 염세 철학이다. 아, 난 자본 철학이다. 난 종교 철학이다. 난 허무 철학이다. 난 상대주의 철학이다. 이게 철학이 아니야. 이거 철학의 부정이라고. 이 정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 경우는 인간에서 인류로 나가지 못한다. 고립된다. 그럼 철학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터똥식으로 나는 지구가 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면 그건 철학의 부정이야. 지구를 살려야 해 하는 순간 철학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철학은 굉장한 보편성을 가지지만 이 정상의 극점은 아주 뾰족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하나가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철학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